애터미 크라운 마스터 강정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날도 엄청 덥던데요. 습하고 그죠? 장마철이라 되게 현명하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피서 오신 거죠? 집에 있으니까 너무 덥고 답답하고 이래서 이제 일로 피서 오신 거죠?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 거 말고 오늘 옆에 오신 분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큰일 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가난하게 살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라고 한번 다시 인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가난하게 사는 거 안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더운 날 이렇게 시원한 데 와서 강의 듣고 한다고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생각 하시는 분 계시겠죠? 근데요, 제가 먼저 답을 드리자면 그래도 돼요. 애터미는 그래도 돼. 신기하죠? 시원한 데 와서 강의 듣고 주변 사람들한테 맛있는 거 맛있다고 얘기하고, 조금 전에 우리 강의하신 박소정 본부장님, 네, 일본에 유학 갔다가 어쩌다가 애터미를 만나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글로벌로 아주 한국에 있는 날이 별로 없어요. 또 이번 달에 또 일본 갔다가 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다음 달에 태국 가야 되고, 이제 홍콩도 지금 또 누가 나왔대네. 홍콩도 또 지금 가야 되고, 저쪽 독일도 지금 가야 될 계획이 있고, 엄청 바쁘네요. 네, 지난주 여러분 원데이 들어보셨어요? 예, 저도 오늘 한번 흉내 좀 내볼까 해서 AI 버전으로 할까요? 챗 GPT 버전으로 할까요? 챗 GPT로요? 예,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우리 파트너예요. 이번에 마케팅 플랜 우리 금방 강의하신 박소정 우리 스타마스터님 스폰서거든요. 강의한다고 떨린다고 지난달부터 부산에 저를 내려가 있는 저를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떨려서 이게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러더니 너무 잘하죠. 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7월 달에 종로에서 한번 강의를 한대요. 드디어 이제 네. 애터미는 그냥 돈 벌려고 어떻게 인생을 바꿔보려고 이렇게 시작하는 일이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애터미가 무슨 일이냐면 어떤 우리 본인들의 어떤 자아 실현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저 처음 보시는 분 계시죠?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저 얼굴 처음 본다. 그래서 많지 않으시네요. 예, 제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냐면 조금 연식이 애터미 안에서 연식이 되신 분들이, 그죠? 예, 제가 예전에 그래도 애터미 메인 MC도 막 오랫동안 하고 해서 저를 알아보신 분들은 좀 연식이 되셨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보니까 좀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인 거죠? 네, 맞아요. 코로나 모든 게 지금까지는 이제 올해까지는 코로나 핑계를 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내년이 돼서도 또 코로나 핑계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애터미 남들은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금 코로나 할 거냐고. 저는 지금 13년째예요. 애터미를 한지. 직업으로 했고요. 전업으로 했고, 미친 듯이 정말 막 아까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우리 마케팅 플랜 좋구나. 저는 좋은 줄 모르고 했어요. 그냥. 회장님이 3년만 집중하고 몰입하면 1,000만 원 된다고 그래서 오로지 그 말 한마디 듣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은 뭐 넘어가더라고요, 금세. 예,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도 순서대로 애터미를 진행하는 순서대로 5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2,000이 되는 이런 거를 보면서 도대체 이 애터미는 뭐지? 이 애터미는 뭐 특별한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들으신 강의가 전부란 말이에요. 뭐 하나 바꿨대요? 마트 하나 바꿨는데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있냐는 거죠. 근데 그 마트를 우리가 필요해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필요해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나는 마트 안 가고 살 수 있다. 아무도 없어요.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을 내가 지금까지 이용하던 마트를 애터미 마트로 바꿨을 뿐인데 내 인생이 바뀌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 부모님의 인생까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이런 아주 획기적인 일이, 세상에 이런 일에 나가봐야 된다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프로 있죠. 김현숙 임페리얼님이 가끔 그러시더만요. 도대체 그 프로에서 왜 나한테 연락이 안 오냐고. 어떻게 평범하고 나이도 먹고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애터미에서 억대 연봉자들이 이렇게 막 발이 채이게 많이 나오냐고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전부거든요.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보험일을 했었어요. 오늘 아까 보험하신 분도 오셨던데 보험하시는 분 많이 오셨나요? 요새 보험 잘 되세요? 제가 진작부터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보험 빨리 때려치고 애터미 하라고. 애터미에 보험이 곧 들어온다고 제가 이랬는데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저도 4월 달에 제 보험을요 우리 애터미에서 가입을 했잖아요. 이제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무슨 실손이나 이런 보험들도 이제 하나하나 다 들어올 거라고요. 들어오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 밥그릇은 있어. 네. 근데 언제까지 그 노동의 수입에 매여서 하실 거냐고요. 제가 보험을 할 때 저는 이제 지금은 하나생명으로 바뀐 대한생명이라는 데서 수석 매니저로 제가 7년 정도 일을 하고 있을 때 애터미가 왔거든요.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오신 분 보니까 고집이 세시거나 아니면 인생을 좀 잘못 사셨거나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네트워크의 권유를 한 번도 안 받아봤다 하시는 분 있나요? 애터미가 처음이다. 아니 누가 권하지도 않았어요? 아메이 뉴스킨 이런 거 권하지도 않았어요? 어우 특이하시네. 그런 분들은요 인생 잘못 사신 거예요. 나는 뭐 한 10번 이상 경험했다. 이런 분들이 인생 제대로 사신 거라니까. 왜냐하면 우리 네트워크 들으면 누구한테 권하래요? 잘할 것 같은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얘기하려는데 나는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나한테 네트워크를 한 번도 권유를 안 했다 그러면 내 성품이 문제가 있거나 내 어떤 삶의 어떤 태도가 문제가 있거나 돌아보실 일이에요. 네,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저는요 보험을 하면서 애터미를 만났을 때 제가 두 번 다시 저는 제 인생의 네트워크는 안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보험하기 전에 해봤거든요. 미국 A사 글로벌 A사를 우리 남편이랑 같이 결혼한 다음 해에 그 글로벌 A사를 해봤어요. 전업으로 2년 반을 하고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더라고. 선진국의 유통이라고 했고 앞으로 이제 모든 생필품이 이런 직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듣고 비전을 듣고 나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랑 같이 우리 한번 해보자.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면 좀 빠르지 않겠어? 이러면서 하던 사업을 제조업을 접고 해봤는데 2년 반이 되도록 돈이 있는 돈 다 쓸 때까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서 그만둔 이유는 딱 3가지였거든요. 수입품이라는 거,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마케팅 플랜이 너무 어려워요. 아까 우리는 2줄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2줄도 이게 무한 단계로 내려가다 보니까 내가 굳이 많은 사람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이제 제 상황을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거기는 6개 그룹을 1,000만 원짜리를 만들어야 월 1,000만 원이 된대요. 정말로 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강의를 들으니까 다 가능성을 얘기하잖아요.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요 딱 2번밖에 안 팔아줘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오지 말래요. 그러면서 네가 그만두고 나면 만나겠대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워하는. 그래서 제가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인연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센터의 주인이시죠. 우리 이덕우 임페리얼님을 제 아메이 때 파트너로 만나게 된 인연이에요. 제가 스폰서였다니까요. 그것도 제가 2번째 스폰서. 첫 번째 스폰서는 누구래요? 미국에 계신 누님이라잖아. 누나가 한국 들어가니까 해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며요. 그러다가 이제 아메이가 불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대표가 막 구속이 되고 이러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못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그게 풀리자마자 제가 시작한 타이밍이 그게 바로 풀리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하다가 2년 반 하다가 저희가 포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 또 다른 스폰서를 찾아서 또 그 아메이를 하러 갔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2년인가 있다가 저희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뭘 갖고 오셨냐면 한국계 네트워크 회사 H사 아시는군요. 네, 그 하이리빙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메이에서 못다 이룬 꿈을 이룰 수 있대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스폰서님 우리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세 가지가 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국산품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아메이보다는 훨씬 싸. 뭐 우리나라 이런 마트보다는 조금 더 비쌌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겠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000만 원짜리 그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500짜리 그룹만 만들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 요거는 괜찮겠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해봤잖아요. 듣다 보니까 이거 뭐 좋은 얘기만 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분이 제가 모르는 그 1년, 2년도 안 되는 시간 속에 그 중간 직급보다 위로 올라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된다고 자신 있게 막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제 네트워크 비전을 받기 때문에 해봤죠. 그때 제가 늦둥이 아들 돌진한 상황이었어요. 딸들이 있고 제가 늦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나가지고 이제 유모차 끌고 막 이러는데 아침에 이제 센터가 없어도 되거든요. 하이리뱅도요, 아메이도. 근데 그분은 센터 차리는 게 전문이셔. 듣자마자 센터부터 차려가지고 족발집을 다 엎으시고 센터를 차려가지고 이제 센터로 아침마다 출근을 했죠. 이제 아침에 우리 남편 출근하고 나면 제가 유모차 끌고 출근해가지고 저녁 9시 10시까지 정말 열심히 해봤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아들이 양복 입은 남자만 보면 아빠래요. 9시 뉴스에 아나운서가 나왔다 거기 보고도 아빠라고 그러고, 양복 입은 남자만 보면 아빠라고 그러고, 집에서 자고 있는 아빠는 낯을 가려 이상한 아저씨라고 그러고, 그 정도로 제가 우리 아들하고 손을 잡고 센터에서 그냥 뭐 이렇게 살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해봤어요. 정말 괜찮았거든요. 그 회사가 명분도 있었고, 글로벌 회사를 좀 견제해봐라라는 어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정부에서 세제 지원을 받으면서 나온 회사이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근데 이 회사가 점점점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저는 이제 뭐가 애터미를 안 했더라면 제 자신이 굉장히 어떤 그런 자존감 낮게 살 뻔했어요. 왜냐면 제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세미나에 멤버십을 이렇게 이제 막 멤버들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점점점 사람이 주는 거예요. 분명히 새로운 사람을 5명을 리크루팅 했으면 기존의 멤버에서 늘어나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게 저는 제 어떤 리더십이나 능력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왜냐하면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또 늘어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사람이 이제 막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또 줄어들면요, 사람들이 애터미는 어때요? 사업을 하러 나왔다가 사업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돼도 물건은 써요, 안 써요? 매출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사업하다가 사람들이 들어가도. 근데 다른 네트워크는요, 사업하다가 들어가고 나면 연락도 안 돼, 전화도 안 받아, 매출도 안 떠요. 그러니까 잡으러 갈 수도 없어. 연락을 안 받으니까. 그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아,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라고 하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 후배가 한번 물건을 주문해서 저를 좀 집으로 오래요. 그래서 집에를 찾아갔더니 진지하게 그러더라고. 물건값을 주면서 언니 진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대요. 이거 안 했으면 너무 좋겠대요. 왜냐면 언니는 너무 좋은데 이 사업을 하는 동안까지는 자기가 물건을 팔아줘야 되는데 이 물건이 비싸서 자꾸자꾸 가격이 올라가니까 쓰고 싶지가 않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이대로 하다가는 결국에 이제 5년이 지났죠. 제가 10년 정도를 하고 나면 내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안 남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제 발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보험회사를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애가 셋이나 이제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월급쟁이고 서울에서 살려니까 아직 집도 없고. 근데 어디 가서 월급 100만 원, 200만 원 벌어가지고 살기에는요, 삶이 너무 그럴 것 같아서 많이 버는 일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여자들이 하기에 괜찮은 일인 게 보험이더라고요. 보험을 제가 알아보러 갔더니 보험이 괜찮더만요. 보험이 정말로 더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이 네트워크 하면서 힘들었던 게 보험을 하기 위해서였구나. 이러면서 또 제가 보험을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하니까 저희 친정 시댁 쪽에 보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온 식구들 전부 다 재정 설계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이제 만나서 이제 설계를 하고 보험 상품을 안내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수입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늘어나니까 또 재미가 있죠. 또 늘어나는 수입 가지고 또 다단계 했던 경험으로 뭘 잘해요?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 커피 2번 마시면요, 리크루팅이 돼요.
제가 돈 벌게 해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제가 또 인상이 괜찮잖아요. 말도 잘하고 또 제가 밥도 사주고 막 이러니까요. 그러면 시험 한번 봐볼게 뭐 이러는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보험회사는 계약하는 걸 좋아해요? 사람 데리고 오는 걸 좋아해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걸 더 좋아해. 그래서 제가 사람을 잘 데리고 오니까요. 제가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수석 매니저가 된 거예요. 그또 여기다가 완장을 하나 탁 차니까 또 그 사명감에 또 아주 열심히 그냥 미친 듯이 일을 하니까 수입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정말로 제가 벌고 싶은 1,000만 원도 1년에 그래도 몇 번씩은 벌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이 제 인생의 마지막 직업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으로 끝내자. 이래서 제 인생 설계, 그리고 우리 아이들 문제 모든 거를 이제 보험으로 다 준비를 하고 정말 열심히 보험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보험을 한 7년 반 정도 하고 있을 때 애터미가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할 마음이 없었죠. 해봤기 때문에. 내가 그 짓을 또 하냐고요. 그래서 이제 안 한다고 이제 회원가입해놓고 1년 6개월 동안 거들떠도 안 보던 저에게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러 가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제가 리크루팅한 친구가 일을 굉장히 잘해요. 계약도 잘하고 뭐 이랬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가지고 갑상선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것도 막 이렇게 엄청 커가지고 전이가 되고 있대. 그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바로 그 다음 주에인가 결과지를 받아가지고 큰 병원에 가 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집에서 6개월 동안 요양을 잘 하고 보험금을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침대도 바꾸고 모든 거 다 유기농으로 바꾸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쉬었다가 이제 다시 어느 날 이제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보험을 하러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는 거예요. 매니저님, 우리 제대로 일 한번 해보자고. 지가 이제 보험 여왕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대.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아니 이 흉터 보험 갑상선 이 수술한 흉터만 보여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암보험 가입할 거 아니니. 그래서 아자 이러면서 이제 둘이서 정말 열심히 해보자고 했는데 웬걸요? 일을 못해요. 체력이 안 받쳐주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갑자기 피곤하면 막 엎드려서 이렇게 누워있기도 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필요하면요 차를 세워서 조금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의욕은 있는데 몸이 받쳐주질 않으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애터미에 있는 해모임이라는 게 암 환자에게 이제 도움이 된다는 정보를 듣고 이제 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검증도 안 된 거 함부로 권한다고 저한테 째려보면서 있잖아요. 권하지 말래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우리 애터미의 지금 박미영 크라운 마스터예요. 지금 튼실하죠? 예. 근데 갑상선 암은 우리가 뭐 그렇게 중대한 암으로 요즘은 분류가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암이었거든요.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멀쩡해. 보기에도 멀쩡하고 막 목소리도 또 이제 멀쩡하고. 근데 그 순간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에게 이제 제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제 스폰서님이신 이혜정 총단장님한테 제가 검증이 안 돼서 제 친구가 못 먹겠다네요. 그 한마디에 보게 된 게 바로 KBS, MBC 뉴스에 소개된 해모임이 이제 소개된 영상이 있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몰랐죠. 그때도 인터넷 들어가서 면역만 치면 해모임이 바로 뜨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몰랐던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이 회사 뭔가 있겠네라는 생각은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콜마하고 두 개가 합작이 된 콜마 B&H라고 하는 연구소 갭에서 만든 거를 독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유통회사라며요. 애터미가. 근데 왜 이렇게 싸냐는 거죠. 저는. 모든 네트워크 회사가 문제가 뭐예요? 네트워크 제품 여러분 다 좋아요. 그죠? 방판 제품도 다 좋아야지 그걸 가지고 뭔가 장사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려고 생각을 하겠잖아요. 제품은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다 비싸게 팔아. 아니 직거래를 한다며요. 그리고 또 뭐 우리가 뭐 광고도 하지 않는다며. 근데 왜들 그렇게 비싸게 파냐고. 그래서 문제였던 건데 애터미 제품을 들어보니까요. 가격이 제도가 4개가 있대요. 한 박스를 해모임 한 박스를 사면 14만 8천 원, 2개를 사면 10만 1,500원, 3개를 사면 8만 5천 원, 4개를 묶음으로 사면 7만 6,500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유 저 언니는 지금 일을 참 못하나 봐. 무슨 가격 제도가 저렇게 4개씩 있냐고. 회원가하고 소비자가밖에 없는 게 그게 일반 네트워크인데
알고 봤더니 애터미가 방판으로 시작한 이런 어떤 그런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도저히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게 파냐는 거에 대한 답이 그냥 우리 애터미는 싸, 좋고 싸,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갔던 곳이 바로 속리산 석세스 아카데미를 제 발로 찾아가게 된 거예요. 사업할 마음 1도 없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제가 이 회사도 그러면 가격 나중에 올리겠네? 이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보러 이제 한번 간 거예요. 1년 6개월 만에. 가서 들어본 애터미는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회장님이. 네트워크의 역사 애터미가 새로 쓴대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웃기시네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도 아메이를 굉장히 인정을 하거든요. 괜찮은 회사고 좋은 회사고 좋은 제품인 거 맞아요. 뉴스킨도 좋은 회사고 다 좋아요. 근데 내가 하다가 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회사가 나쁜 회사, 이거는 아닌 거죠. 근데 새로 생긴 회사가 다 그렇게 시작했다가 없어진 회사들 얼마나 많아요. 뭐 월드 라이센스로 들어보셨나요? 뭐 다이너스티라고 들어보셨나요? 제이유도 들어보셨나요? 여기 아시는 분들 많으시네. 그런 수많은 회사들이 다 어디 회사들이에요? 우리 한국 회사들이에요. 막 올라왔다가 아주 그냥 붐을 일으키고 난리를 부리다가 그냥 몇 년 있다가 또 없어져요. 그리고 또 비슷한 회사가 또 다른 이름으로 또 생겨나기도 하고. 제가 A사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왜 글로벌 회사 하냐고. 왜 미제 세제 팔레사이냐고 저한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를 제가 갔다 와서 애터미 한국 회사야 그랬더니 이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한국 회사를 하니? 사람들의 말이 하나도 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가서 들어본 회장님의 1박 2일 동안 회장님이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 네트워크 역사 새로 쓴다. 절대 사업은 망하는 게 아니다.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 애터미의 창업 이념이 첫 번째가 생존인 거예요. 사업은 망하면 안 된대요. 본인이 다 망해봤대요. 제품은 생필품인데 어차피 써야 된대. 돈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뭐 가난한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거는요, 제가 처음 세미나를 간 그날부터 회장님이 뭐를 얘기하셨냐면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플랫폼이라는 얘기가 10년이 지난 13년이 지난 지금이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13년 전에 갔는데 플랫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플랫폼이 뭐야? 저분은 좀 특이하시네. 제가 그냥 그런 정도. 마케팅 플랜을 들어봤는데요. 전 사업에 1도 관심 없어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조금 궁금해서 간 것뿐이었는데 돈 버는 일을 끝내는 거래요. 상한선이 있대요. 아까 우리 마케팅 플랜 들어보셨죠? 하루에 5천만 포인트만 되면 끝이 나는 일이래요. 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돈 버는 일을 끝내는 게 끝내지 않으려고 네트워크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상소까지 시켜주려고 네트워크를 하는데 이거는 네트워크인데 끝이 있대. 그리고 또 좋은 제품을 싸게 판대. 그리고 또 시스템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다른 데는 다 그룹 비즈니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 그룹의 어떤 그 오너에 따라서 그룹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회장님이 자기가 총 스폰서래요. 내가 만들어서 모든 회사 시스템을 내가 다 전부 다 제공을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분이 결국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본인들의 현실 점검을 해보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무 생각 없이 갔던 제가 한 방에요 15명인가 20명 가까이 한 방에 잠을 재워요. 그 속리산 유스 호스텔에. 그래서 전혀 모르는 분들, 우리 이혜정 총단장님과 같이 갔는데 그때 그분하고 저하고 둘만 알고 모르는 사람이 10몇 명이야. 근데 그 사람들 전부 다 배 깔고 누워가지고 인생 시나리오를 그려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보험회사에서 그래도 잘 벌고 있고 열심히 지금 이대로만 벌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알려주시는 그 성공자 Y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었잖아요. 다른 네트워크 정통이라고 하는 글로벌 A사도 해보고 H사도 제가 직업으로 해봤는데 균형 잡힌 삶이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은 거예요. 뭐가 균형이 잡히는 거냐? 한이 없이 정말 잘 살고 배우고 공헌하고 나누는 이런 삶을 살다가 죽는 순간에 내가 여한 없이 살았다라고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그게 바로 균형 잡힌 삶이래요.
그러면서 그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데 회장님이 정해주신 기준에 맞춰서 제가 제 인생 시나리오를 그려보니까요. 동그란 게 아니라 수레바퀴가 별 모양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충격을 한번 받았어요. 그리고 돈 버는 일을 끝낼 수 있다라고 해서 2번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제가 이제 근데 안 하고 싶었어요. 네트워크를 제가 보통 한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해봤거든요. 안 하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갔다 와서 이제 우리 박미영 크라운에게 제가 해모임 얘기를 한 거예요. 먹어도 되겠다. 내가 알아보고 왔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먹어보겠대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일단 가격이 저렴하니까 내가 사가지고 봉사품으로 쓰면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제가 필요한 건데 물건을 그때부터 이제 사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박미영 크라운이 일을 저질러 버렸네요. 막 들어보고 알아보고 하더니 먹어보겠대요. 왜냐면 해모임이 무독성이라는 얘기를 듣고 먹어도 되겠네라는 이제 본인이 검증을 해보고 아니 확인을 해보더니요 먹어보겠대요. 그러고 나서 먹고 났는데 일주일 조금 지나니까요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 부작용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막 갑자기 옛날부터 목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을 하고 막 쿵쿵거리면서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얼굴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그래서 내가 똑같다 그랬거든요. 똑같아 그랬더니 아니래요. 피부가 지금 모공이 줄어들고 있고 라인이 생기고 있고 피부톤이 맑아지고 있고 절대 피부 얘기 안 하는 친구예요.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는 친구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약 좀 끊어봐. 그거 이상한 거 먹고 나더니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제가 그거 부작용인가 봐. 먹지 말아 봐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달 만에요. 사표를 쓰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 이거 하러 나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또 얼마나 말렸다고요. 그러는 거 아니야 미영 씨. 이거 다단계야. 돈 안 돼. 누가 그렇게 겁도 없이 처음부터 전업으로 하려고 하냐고 제가 막 이랬더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박미영 크라운이요 이혜정 임페리얼님을 만났더라고. 따로 저 빼고 만나가지고 마케팅 플랜을 들었대요. 들어보니까 돈이 아까 마케팅 플랜 우리 본부장님이 풀은 그게요 알아져 버렸대요. 여러분 알아져 버렸다는 말 이해되세요? 이덕우 임페리얼님이 듣자마자 알아져 버려가지고 그렇게 막 고민을 하셨다며요. 근데 박미영 단장이요 알아져 버렸대요. 돈이 눈에 들어와 버렸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사표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는 이걸 직업으로 할 거라고. 그러면서 6개월 동안은 돈 안 될 거 이미 알고 대출 받아놨대요. 아주 해맑은 얼굴로 한 달에 200만 원씩 6개월 동안 자기가 집중해서 일하면요 그때 아마 6개월이 넘어가면은 200, 300 판매사 정도는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자기가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대출 받아놓고 시작하는 사람을 말릴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제 밑에서 아까 무한단계 얘기했잖아요. 글로벌로 내려가는 그 무한단계 속에서 저는 운이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1년 6개월 동안 우리 스폰서님이 한 주를 하고 있었고 제 오른쪽에서 우리 박명 크라운이 저보다 더 미쳐가지고 먼저 사표 쓰고 시작했다니까요. 저는 박명을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서 살살해 살살. 그러면서 제가 잘했던 건 뭐냐면 우리 박명이를 혼자 세미나를 보낸 게 아니라 제가 손을 잡고 같이 다녔다라는 거. 가다 보니까 회장님 가이가 점점 막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쩌자고 할 마음도 없었는데 왜 그 세미나를 같이 갔을까? 제가 요즘에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나는 뭘 잘했을까? 13년 동안 했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은 뭐 누구는 뭐를 잘했고 하는데 누구는 뭐 하루에 100명씩 만났다며요. 요즘에 우리 회장님이 또 100명에 꽂히셔가지고 막 100명 만나기 전에는 집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뭘 잘했나를 봤어요. 그랬더니 세미나를 가서 회장님의 이제 세미나를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다라는 거.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가서 회장님은 카메라 뭐라고 얘기해요? 이성현 박사님, 회장님, 성공자들은요 무조건 애터미는 된대요. 된다 얘기하고 제가 또 만나는 사람들은 저는 신규를 제가 콜드 컨택을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저보다도 먼저 제 파트너가 나와서 뛰는 바람에 처음부터 저는 강의로부터 시작을 한 케이스더라고.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전달한 것도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강의를 통해서 제가 제품 설명을 하고 이렇게 전달이 됐던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근데 뭘 많이 했냐니까요. 세미나 가서 들은 거를 가지고 그 다음 주에 부산을 내려가서 강의를 하고, 또 스폰서님하고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 주에 부산을 가서 강의를 하고, 이러면서 저는 애터미 안에 그냥 잘 붙어 있었더라고요. 잘 붙어 있었더라고. 왜냐하면 네트워크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파트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가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을 혼자 보낼 수가 없고 혼자 외롭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어떤 책임감 때문에 계속 손을 잡고 다니다 보니까 점점 이제 멤버가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지금 오늘의 이 자리까지 제가 올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내가 잘했던 건 뭐냐면 시스템 안에 붙어 있었구나. 붙어 있으면 언젠가는 열매가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그런 일인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뭐가 있었냐면요, 보험을 하면서, 제가 보험을 7년 반을 했잖아요. 하면서 제일 쉽게 결단하지 못했던 게 뭐였냐면, 저는 10년을 설계를 하고 이제 보험을 연금을 넣고 적금을 넣고 이제 이렇게 보험을 했었던 사람인데,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400만 원이 넘었어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제가 진짜 열심히 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뭐 6, 700, 1000만 원 가까이 버는 이제 이 패턴으로 계속 제가 일을 해왔었는데, 그만두게 되면, 보험을 그만두게 되면 이 보험료를 어떻게 하냐고요. 내야 되는 보험료를. 근데 그 답을 결국 혼자서 고민하면 답이 없어요. 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네트워크도 해봤고 보험도 해봤으니까 이것도 열심히 하면 되고 이것도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4개월을 해봤잖아요. 두 개 다 잘 됐을까요? 잘 됐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둘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집중, 보험도 여러분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계약 하나 체결하고 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 아닌데 집중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두 가지를 제가 설렁설렁 이러고 다니면서 누구 리크루팅 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보험을 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이 사람한테 돈 벌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애터미를 또 얘기하려니까 아직 보험에 또 적을 두고 있으니까 또 이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왔다리 갔다리 양다리를 걸치고 하려니까요, 제가 능력 없는 사람인 걸 제가 순간 깜빡했어요. 그래서 스폰서님하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제가 보험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덕구 총단장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 보험료를 이걸 왜 계속 내니? 그래서 내가 이거 내 노후 준비잖아요. 내 연금이 한 280 정도가 되고 나머지가 한 120 정도가 보장성 보험인데 이거 갖고 가야 노후 준비가 되죠. 이랬더니 애텀에서 나오는 수입이 연금인데 왜 이걸 내고 있니? 그래서 내가 애텀이 망하면요, 5번이나 망한다고 아니 성공할 수 있다며요. 그 이덕구 총장님 제가 따졌어요. 아니 아메이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러고 하이리빙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러고 렉서스, 시너지, 유산화 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다가 성공 못했으면서 애터미는 왜 이렇게 장담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해보니까 애터미는 안 되면 기적이요. 무조건 돼. 그럼 나 이거 진짜 실효시켜요. 그랬더니 실효시켜도 된대요. 자기가 책임질 수도 있대요. 애터미가 진짜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요, 한 달에 거의 한 4, 5천 받으셨을걸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게 믿어져야지 제가 이거를 보험을 실효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 강의를 가서 들어보니까 회장님이 안 되면 기적이라는 그 얘기를 풀어주시잖아요. 마케팅 플랜으로. 그리고 다 된다고 얘기해요. 학력도 필요 없고 능력도 필요 없고 신용불량자들이 다 됐으면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그 얘기가 믿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4개월 만에 보험회사 사표를 쓰고 전업으로 들어온 지가 지금 13년 차가 된 거예요. 네. 근데 들어와서 제가 해보니까요, 정말 제가 열심히 살려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본 일 중에서 애터미가 제일 쉬워요. 어떤 분들 막 째려보시더라고 이런 얘기하면. 힘들어 죽겠는데. 왜냐하면 세상에 제가 성공해 보려고 돈 많이 벌어보려고 진짜 열심히 살아봤는데요, 돈 버는 일이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왜 애터미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3년에 1000만 원이 목표였어요. 아까 마케팅 플랜에서 30대 30, 70, 세 번째 구간이 150, 150이 맞으면 지금은 엔가가 떨어져서 24만 원 정도가 되지만 초창기에는요, 엔가가 한 5천 원 정도였을 때 일당이 30만 원이었어요. 그 세 번째 구간까지만 가면 회장님이 무조건 1000만 원이 넘어간다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 지금 세 번째까지 가려면 국장은 가야 되겠다. 국장이 목표였고 세 번째 150, 150 매일 맞는 그 구간까지가 제 목표였어요.
그거를 보고 제가 뛰기 시작을 한 게 애터미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이제 명함을 들고 막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들어요. 너 또 시작했니? 어떻게 그렇게 제 과거를 기억을 하고 있는지. 그래도 7년 넘게 텀이 있는데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너나 하래요. 그리고 나중에 너 하는 거 보고 성공하면 그때 한대요. 그때. 그 지금은 뭐랬는지 아세요? 너니까 됐대요. 예. 성공하면 한다며 그랬더니 아니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 그래서 또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주위에 보니까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결국에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게 되어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실패하는 것만 봐요. 애터미도 성공하는 사람은 왜 성공하냐면 성공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직급을 가는 사람요, 직급을 내가 목표로 잡고 뛰었기 때문에 되는 일이라니까. 3년에 1,000만 원이 안 되면 저는 또 물러설 수 없는 어떤 그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부산에서 파트너가 나온 거예요. 서울에서는 아무도 안 하겠대요. 근데 부산에서 나왔는데 제가 이제 부산에서 파트너가 나왔다 그랬더니 스폰서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산으로 이사를 가래요. 그래서 제가 애들요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그리고 또 남편 직장도 서울인데 어떻게 이사를 가요? 그랬더니 이사 안 가려면요, 그랬더니 3일을 내려가야 된대요. 그날 갔다가 그날 오는 거는 후원이 아니래요. 왜냐면 파트너들이 월요일 날만 월요일 날 갔다가 월요일만 오면, 월요일 날 안 되는 사람은, 수요일 시간 되는 사람은, 금요일 날 시간이 되는 사람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3일씩 내려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때려쳐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 그거는 할게요 이랬어요. 근데 우리 박미영 단장님이 이사 갔잖아요. 둘 다 똑같이 부산에서 파트너가 나왔잖아요. 아니 이사 가라고 딱 한마디 하시니까요, 네 그러더니 그날부로 자기네 집 여기에 신경도 안 쓰고 부산 데려가서 집을 계약을 해버리더라고요. 남편이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시거든요.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퇴직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남편을 퇴직을 시켰어요. 그래서 부산 데려가서 자기 옆에서 한 2, 3년만 도와주면 자기가 명퇴시켜가지고 당신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게 해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내려가더라니까요. 저는 안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저는 3일을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남편이요, 반대를 그렇게 반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7시 기차를 타려면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막둥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리고 큰애들은 이제 하나는 저기 지방에 가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이제 고등학생이 있고, 그 애를 깨우지도 못하고 학교 갈 준비도 안 돼 있는 애를 냅두고 제가 월요일 날 아침 7시 기차를 타고 부산을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4시 반에 일어나서 갔다니까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제 어느 날은 막 가방을 숨기기도 하고 어느 날은 차키를 숨기기도 하고 당신이 제정신이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세미나 하고 있으면요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해요. 받을 때까지 하면 막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전화기를 꺼버렸어. 꺼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저녁 때 이렇게 전화기를 키잖아요. 그러면 드르륵 하면서 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한 50통이 와 있더라고. 쫓아올 참이야. 이제 어디 있는 것만 확인이 되면 찾아와서 진짜 뭔 일을 낼 판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막 이제 겁이 나죠. 막 시끌시끌 가정이 막 그러니까 애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제 부산 가야 되는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제가 애들한테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너무 미안한데 그동안에 성공 못한 거 너무 미안하다. 근데 제대로 된 도구를 내가 이번에 만난 것 같으니까 엄마 3년 동안 병원에 가 있다고 입원했다고 생각을 해라. 그러려니까 또 말이 씨가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 3년 동안 군대 갔다라고 생각을 해라. 응?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갔다라고 생각을 하든가 해외에 돈 벌러 갔다라고 생각을 해라. 엄마 지금부터 없다 이제. 3일이 될 수도 있는데 3일을 가기는 하지만 5일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니까 엄마는 있을 수도 있고 없고 없을 수도 없는 거다. 이제 대신에 니네들하고 약속을 할게. 3년이 돼서 월 1,000만 원이 되면 내가 엄마가 체크카드 하나씩 해주고 니네들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이랬더니 우리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그거 몇 번째인지 아세요? 그 얘기한 게 몇 번째인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큰애 둘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애터미 막 시작하니까 우리 작은 애가 큰 애한테 전화를 했대요. 엄마, 참 언니, 엄마 또 이상한 거 시작했나 봐.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아빠랑 또 싸우기 시작을 해. 이러면서 엄마 부산 가서 안 와. 며칠씩. 이제 그런 얘기를 막 지네들끼리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 또 싸운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집안이 이제 뒤숭숭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저녁에 선포를 한 거예요. 대신에 엄마가 3년이 넘어가도 1,000만 원이 안 되면 엄마가 때려칠게. 평생 엄마가 안 하고 다시 보험을 하든지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라.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해도 엄마 할 거니까 하세요. 그러는 거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뛰기 시작을 해서 부산을 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아들이 지금 이제 군대 훈련 가 있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목표가 있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목표는 나중이었고요. 3년에 1,000만 원이 돼야지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3년이 안 되는 2년 8개월 넘어가면서부터 1,000만 원을 넘어갔고 4년 반 정도 될 때부터 이제 로얄 클럽에 들어와서 연봉이 이제 2억이 넘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제가 돈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제 거의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요. 너무나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멋지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요즘에 어떻게 살고 있냐면 그게 궁금하신 거죠, 여러분. 아니 돈들은 다 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 돈 버는 사람들, 임페리얼들은 하루 일과가 어떨까? 그거 안 궁금하세요? 회장님이 그러시잖아요. 아줌마 커피 한 잔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오늘의 일과는 어떻게 되고 우리 인생 시나리오 쓰면서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재작년부터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준비를 했던 거예요. 이제 제주도 가가지고 전문 작가님, 사진 작가님하고 이제 헤어 하시는 스텝을 데리고 제주도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찍기도 하고 우리 가족들 여행 갔던 저기 있는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들하고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지금은 큰 아이는 애터미를 시작을 해가지고 음대를 나왔거든요. 검은고를 해가지고 국악을 전공한 애인데 나오자마자 제가 애터미를 시켰어요. 왜냐면 대학원을 가겠대. 취업이 안 되니까. 근데 대학원을 간들 취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대학원 보내줄게. 대신에 어디 대학원? 애터미 대학원을 가자. 2년만 딱 해보고. 그랬더니 딱 2년을 했는데 팀장까지 갔는데 도저히 못 하겠대요. 왜 그랬더니 아줌마들하고 일을 못 하겠대요. 도대체 약속도 안 지키고 생각도 이상하고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안 되면야 뭐 불평불만만 하고 또 이상한 아줌마들이었어. 이 파트너들이. 제가 거창으로 원룸을 얻어갖고 보냈거든요. 너 거기서 해봐라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막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애가 막 초췌해져가지고 어느 날 애를 보니까 몇 달 만에 애를 보니까 애가 아니요. 그래서 이러다가 애 잡겠다 이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약속을 했어요. 결혼하면 하겠다고. 결혼하고 나서 젊은 사람들하고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알았다. 하지 마라 이랬는데 이 딸이요. 결혼을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달부터 뭘 이제 준비를 하냐면 캐나다 저기 어학연수 간대요. 시집을 가라 그랬더니 시집 가면 애텀 해야 될 것 같잖아.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살아보니까 대충 이렇게 사는 거 그거 싫대요. 그러면서 넓은 데 가서 멋지게 한번 지가 하고 싶은 거 좀 해보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막 시험 보고 공부 뭐죠? 언어 지금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10월 달이나 가요. 합격했대요. 내년에. 그래서 30살 먹은 애는 지금 인재사 꿈을 찾아서 지금 캐나다를 가겠다고 하고 작은 애는 불문과를 나온 애가 전혀 지 전공하고 상관없는 패션 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작은 애는 그러고 있고 아들은 고1 때 제가 미국 그 후원 투어를 갔다 왔거든요. 후원을 우리 큰애를 갔다 오고 나서 얼마나 엄마가 무식했냐면 이 글로벌로 나간대잖아. 애터미가 중국이 나간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우리 딸하고 둘이서 종로에 있는 어학원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우리 고1짜리 아들을 중국으로 바로 보쌈해서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한테 너 내일 학교 가서 자퇴서 내고 와 그랬더니 엄마 왜요? 제가 왜요? 그러길래 너 중국 유학 갈 거야 그랬더니 저요? 제가 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중국 가서 중국어 좀 배워야 돼. 애터미가 앞으로 중국 들어갈 거니까 너는 공부는 못해도 돼. 중국말만 배우면 돼. 이래가지고 국제학교로 제가 보냈잖아요. 보쌈을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 일을 끔찍한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우리 딸하고 저하고 같이 미친 거 맞죠? 갔는데 수업도 못 따라가, 언어도 안 돼. 그래서 민상아 그냥 여자친구도 중국애를 사겨라,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2년 졸업하고 왔는데요, 중국어 잘할까요? 한마디도 못해요. 오히려 중국 가서 한국말이 늘어갖고 왔어. 근데 우리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그 2년 정도의 그 인맥, 그 학교의 인맥으로 아주 짱짱한 그런 그 이 네트워크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선후배 관계, 그래가지고 뭐 지금 하는 일이든 지가 뭐 해보고 싶은 일이 많다라고 하는데 멋진 일인 것 같아. 생각이 멋져요. 애들이 애가 그만큼 컸어요. 낯선 데다가 제가 무식하게 보내놨더니 애가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생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그 거기에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생각이 깨었더라고. 그래서 지금 훈련소 가서 이제 다음 주에 올 거예요. 오면은 이제 글로벌로 아마 제가 이제 일도 할 건데, 모든 아이들한테 약속이 뭐였냐면 결혼하면 니네들이 이것저것 다 해보라고 했어요. 니네들이 해보고 싶은 거 전부 다 해보고, 그때 이제 해보고 나서 애터미를 하러 왔을 때는 그때는 바깥으로 다시 나갈 수가 없다. 대신에 나왔다가 한 번 나갔다가 온 사람은 용서가 되지만 애터미를 하다가 저기 하면은 제가 코드도 안 물려준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막 해보고 싶은 것 지금 다 해봐요. 작년에 제가 이제 가서 패러글라이딩도 타고, 제가 해보고 싶은 거, 우리 언니하고 우리 자매들이에요. 제가 딸이 일남육녀예요, 친정이. 근데 큰 언니하고 제가 둘째고요. 우리 강택진 본부장하고 둘밖에 안 해요, 우리 집에서 애터미를. 근데 나머지 두 사람은 공무원이고, 언니는 교직에서 이제 은퇴를 했고, 우리 넷째 동생은요 경찰 공무원으로 경감으로 5월 달에 퇴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두 사람은 은퇴한 연탄여래매요. 연금 타는 여자들이 연탄여래요. 자기네들이 연탄여가 돼가지고 지금 아주 즐기고 있는데, 제가 시간을 줬어요. 놀다가 지겨우면 애터미를 그때 하자. 뭐 한 줄씩은 지금 내려가고들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뭐 이렇게 연금을 타는 직업이 아니었고, 만약에 힘들게 어떤 월급쟁이나 자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제가 목숨 걸고 일을 시켰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노후가 보장이 되는 공무원직에 있었다라는 거, 이것만 해도 본인들이 이거는 마음을 먹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끈을 막 잡아당길 때는 막 안 와요. 절대 딸려오지도 않는데, 요즘에 와서 이제 애터미를 제가 놀기 삼아 우리 세미나 한번 가자, 놀러도 가자, 바람 쐬러. 왜냐면 세미나 갔다가 그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슬금슬금 이제 이 세미나가 언제 있어?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앱솔루트 모델을 이제 자청해가지고 우리 세종대왕상을 받은 앱솔루트 모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결국에 애터미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제 간절함 때문에 했거든요. 애터미를 통해서 지금은 아이들한테,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에게,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양가 다 안 계세요. 너무나 감사한 게, 저는 코로나 때 저희 친정엄마하고 평생에 쌓을 추억을 2년을 쌓은 거예요. 제가 부산을 내려가는데 엄마가 부산에 제가 가는 센터하고 한 5분 거리도 안 되는 거리에 엄마가 살고 있었는데도 엄마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보러 간 적이 없어요. 그래 일하러 다니다 보면 엄마가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폐에 물이 차는 그런 질병으로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는. 그때 병원에서 엄마를 포기를 했거든요. 더 이상은 이제 손 쓸 수가 없다라고. 모든 장기가 이제 물에 이제 잠겼다 저기가 되니까요. 병원에서 포기를 하더라고. 근데 코로나 때 제가 서울로 엄마를 모셨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켜가지고 제가 거의 1년 넘게 이제 간병을 하다 보니까 엄마가 좋아지셔가지고 작년 돌아가시는, 코로나로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엄마하고 진짜 멋지게 그 2년 정도를 엄마하고 행복하게 보냈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엄마는요 여자가 아닌 줄 알았어요. 손톱에 매니큐어를 발라주고 발톱에 발라주고 이쁜 옷을 사드리고, 옷을 이제 막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막 모시고 다니면서 해드리니까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 몰랐어요. 평생을 7남매 키우시느라
그리고 아버지 이제 뭐 수발하고 막 이러시느라고 엄마는 여자로 산 인생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모시고 있으면서 성공한 딸이 옆에서 엄마가 생각만 하면 TV 보다가 뭐 맛있는 게 나와요. 그러면 엄마 지금 드시고 싶어요? 그러면은 야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일주일 이내로 그걸 사서 엄마한테 사드릴 수가 있게 됐고, 그리고 용돈도 제가 로얄 되고 나서 한 달에 100만 원씩 계속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딸만이 낳았다고 아버지가 엄마 보고 딸들 다 데리고 나가서 죽으라고 술만 드시면 그랬던 우리 아버지가 제가 로얄 클럽에 입성한 그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성공한 모습을 보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는 뭐라 그러냐, 안 낳았으면 어쩔 뻔한 딸이냐고. 정말 제가 성공하고 나니까 제 이름 석자 앞에 이게 모든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이 존경한대요. 인생의 멘토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엄마래요. 그리고 또 우리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저는 우리 남편이 장남인데 장남 노릇을 못하니까요. 그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속이 상하더라고. 우리 시동생이 모든 경제적인 거를 다 이렇게 주관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형인데 형 대접도 못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당신 날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당신 어깨에 힘도 뽕을 있는 대로 내가 한번 넣어줄게. 그 로얄 되고 나서부터는 모든 대소사 일을 우리 남편이 시댁 쪽은 다 하고 친정 쪽은 제가 웬만한 일을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결국은 성공한 이유가 가족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오래 걸리지 마세요. 아직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빨리 성공해야 될 이유예요. 자녀들이 아직 여러분들 품 안에 있고 자녀들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게 간절함으로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애터미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는 일 아니에요. 많이 하는 일이에요. 많이 하다 보면 잘해지는 게 애터미 일이에요. 아무것도 애터미 여러분 특별한 거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입비도 없고 진입비도 없고 월간 유지도 없고 무한 단계로 나보다 나은 사람, 저처럼 여러분들이 또 운이 어떤 타이밍이 되면 운 좋게도 나보다 더 애터미를 좋아하는 미친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일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내가 10명한테 100명한테 얘기하는 그 얘기를요 내 귀가 듣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지치지 않고 10년을 한 주도 안 빼먹고 서울 부산을 왔다 가면서도, 부산을 내려가면서도 제가 뭐 어떤 생각으로 갔냐면요, 지금도 그 마음은 있어요. 설레요.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이 설레임이 무슨 설레임이냐면, 지난주에 우리 파트너들한테 연락이 오잖아요. 막 총장님, 본부장 때, 국장 때 신규 누구누구를 만났대요. 그 사람들이 우리 신규들이 만나면 전부 다 대발인 거 아시죠? 뭐 큰 대발이 작은 대발이 뭐 전부 다 대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대단한 사람이 나왔대요. 그 다음 주에 오시면 만날 거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막 그때부터 그 얘기를 들으면서부터 이제 궁금하고 설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이 조금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되면 요 위에 있는 이 사람은 아 드디어 이제 이 사람이 직급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이 비즈니스적으로 보는 기대감에 가슴이 막 설레요. 가서 보면 대발이에요, 안 대발이에요? 하나도 안 대발이에요. 근데 또 제가 가서 그거를 정리를 안 해주면 우리 파트너는 희망 고문에 쌓여가지고 그 사람만 계속 붙들고 있어요. 스폰서의 역할은 뭐냐면 아닌 거는 대발이가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1대1로 누구를 컨택하러 만나러 가본 적은 없지만 파트너들이 모시고 오는 그 수많은 신규들을 제가 보고 판단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분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아, 이분은 새로운 일을 지금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시간 필요해. 이 사람 아니니까 빨리 그 밑으로 사람 찾아서 내려가. 이 사람은 당장 이번에 석세스로 안내를 해. 이 사람은 남자니까 또 임페리얼님을 한번 만나게 해드리면 되겠네. 이러면서 스폰서가 해야 되는 역할은 현장 속에서 파트너들이 모시고 오는 그 사람들을 내가 분별력 있게, 내가 그래도 파트너보다는 분별력이 있잖아요. 보는 안목도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제가 부산을 가면서도 단 한 번도 내가 여기를 왜 가야 돼?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부산을 내려가면 서울에 있는 집보다 훨씬 더 편해, 마음이. 왜냐면 우리 동생네에서 먹고 자고 이제 하다 보니까요. 1시 막 2시까지 늦게 들어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냥 아파트 이제 이렇게 번호키 내가 살그머니 열고 들어가서 조용히 씻고 자면 돼요. 왜냐면 같이 이제 애터미를 하는 집이니까, 막둥이 여동생이.
근데 서울에만 오면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부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 잠깐 집 좀 들렸다 올게. 집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들르는 곳이 됐었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애터미를 정말로 열심히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사랑하는 가족들, 아이들, 지금 엄마 최고로 존경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모든 이 어떤 상담이나 할 얘기를요 저하고 하지 아빠하고 안 해요. 아빠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반대하셨던 그분은? 근데 살림을 엄청 잘하더만요. 아니 주부 딱이에요. 저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아주 막 쓸고 닦고 있잖아요. 집에서 그것만 하느라고. 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거 아세요? 뭔지? 전 그런 거 뭔지 몰라요. 그렇게 반대했던 우리 남편이 코로나 때 또 이제 뭐 심장을 여는 큰 수술을 했어요. 대수술을 하고. 왜냐면 당뇨 합병증이 와가지고 제가 또 그것도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식단 관리도 못 해주고. 근데 그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요. 어쨌든 뭐 가족 역도 있고 했는데도 다 같이 온 가족이 함께 희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사람이 성공을 하니까 그게 모든 보상이 다 주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애터미는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정말로 애터미가 아니 네트워크가 3대 상수까지 간다라고 하고 대물림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진짜 대물림까지 가능한 비즈니스는 애터미밖에 없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네트워크는요. 월간 유지라는 게 있어요. 매달 직급을 유지해야 되고 마감을 해야 되고. 근데 또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정말 좋은 거는 알지만 형편이 안 돼서 못 먹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건강기능식품이 주력이거나 화장품이 주력인 그런 회사들보다 우리 애터미는 뭐예요? 모든 제품이 전부 다 생필품이잖아요. 여기서 쓰는 게 아까 얼마가 더 캐시백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마케팅 플랜에서 풀어주잖아요. 애터미를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신 분들은 왜 힘드냐면요. 애터미를 몰라서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케팅 플랜을 정확하게 아신다라면 여러분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 가능성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된다라고요. 안 되면 기적이다라고 계속 얘기해 주시고 회장님이 이번에 지금 억대 연봉자가 우리 애터미에 100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증거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보다 특별하게 뭐가 나아서 여러분보다 뭐 미모가 나이가 그러신 분들만 계시던가요? 저는 좀 괜찮지만 아니잖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80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요. 20대들도 요즘에 또 성공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경험이나 연륜으로 보자면 20대보다는 우리 40, 50대가 낫잖아요. 그래도 연세 드신 분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또 활동량이나 기동력은 훨씬 좋을 것이고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애터미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간절한 Y만 있으시면 돼요. 애터미를 해야 될 이유가 가장 큰 간절한 이유가 나와야 되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도구가 애터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회장님이 얘기하시는 인생 시나리오 쓰시면요. 집에 가서 제발 얘기 좀 하세요. 내가 저처럼 3년 안에 1000만 원 나는 벌어볼게. 그 얘기를 겁이 나서 안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 한다고 했다가 안 될까 봐. 한다고 했다가 못 할까 봐.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을 뛰게 만드는 힘이더라고요. 선포를 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중에 물어보겠죠. 너 3년 만에 1000만 원 된대. 요즘은 얼마나 돼? 근데 3년에 10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3년이 안 돼서 4년이 되면 어때요? 5년이 되면 어때요? 10년이 돼서 여러분 1000만 원 되면 어떠냐고요. 비즈니스인데. 내 상황이 좌우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빨리 나와서 운이 좋아서 빨리 가게 될 수도 있지만 애터미는 안 되는 게 기적인 거 맞아요. 정말로 되게끔 만들어져 있는 도구라고요. 그러면 이 애터미가 평범해도 못 미치게 살 뻔한 저 같은 사람도 이제는 존경받는 사람이래요. 제 말에 영향력이 있대요. 그리고 꿈을 꿀 수 있대요. 제가 애터미에서 모든 이 이룬 일들이 어떤 또 우리 새로운 신규분들에게는요. 자기 꿈이래요. 제가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책임감도 느껴지고 행동도 더 조심스러워지고
내가 이룬 이 결과가 다른 어떤 사람들이 꾸는 꿈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제가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애터미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 하시는 분들은 아마 혼자라서 힘든 거 그거 외에는 힘들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파트너가 지금 혼자 나와 있으면은 그 파트너의 팀을 만들어 주세요. 내가 그리고 그 팀으로 구성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팀으로 움직이셔야지 여러분들이 지치지를 않아요. 부산에 그렇게 가면서도 지치지 않았던 이유가 부산에 가면 새로운 사람들이 바글바글 나오니까. 서울은 없는데 부산만 가면 나오니까. 파트너들하고 같이 웃고 울고 떠들고 이 10년 동안의 추억을 가지고 저는 평생 이제 우리 새로운 가족이 된 우리 파트너 동지들하고 함께 진짜 멋진 여생을 보낼 것 같거든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를 어느 정도로 크기로 알고 계시는지 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크기대로 애터미가 보이는 게 그게 정답이거든요. 한 달에 얼마짜리 비즈니스를 해요? 1억을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크게 외칠 수 있는, 그렇게 외쳐야지 외치는 그 소리를 여러분이 귀로 듣고 그 귀로 들은 그 얘기가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00 얘기하면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200을 얘기하려면 차라리 동네 가서 마트에 가서 일하시는 게 나아. 거기는 속 썩일 필요가 없잖아요. 속상할 이유도 없고. 1억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1억을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1억을 외쳐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부산 간 것도 1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간 거고요. 오늘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이 종로에까지 쉬는 날, 아마 직장도 다니시고 일이 있으실 텐데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뭔가가 부족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제가 드리는 이 1시간의 얘기가 뭐 공감이 되고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애터미를 지금 안 하시죠? 영원히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실 거예요. 언제요? 2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이런 자리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는 게 나아요? 지금 하는 게 나아요? 지금이 여러분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애터미가 가장 애터미 하기 좋은 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오늘, 지금 나와 함께 뛰고 있는 스폰서와 지금 나와서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내 파트너 소비자들, 그 사람들과 함께 각자의 꿈을 향해서 달리지만 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게 바로 애터미입니다. 애터미는요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을 배신하지 않아요. 엄청난 보상으로 되돌려 드리는 게 그게 애터미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